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프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배국 및 3년 특례 전형 의과대학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고려대, 중앙대, 가천대학교 이 세 개 대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대학들 모집 요강이 아직 확정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 시기가 보통 5월 정도 되어야 모집 요강이 나와요. 그러면 5월에 모집 요강이 나오지만 우리는 원서를 7월에 써야 되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되어지진 않았지만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모집 요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의과대학 차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정리는 이제 의대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쭉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일반 대학까지 3년 특례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12년 특례에 대해서 좀 빨리 12년 특례도 좀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12년 특례도 빨리 서둘러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재배국민 전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냐면 대학들마다 선발 인원이 적도, 그죠? 선발 인원이 적고 특히 의예과 같은 경우는 학과의 모집 인원이 대부분 1명, 2명, 3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점이에요. 전년도에 어느 대학이 몇 점 정도의 어느 정도 성적으로 붙었다, 합격했다 라고 하더라도 전년도의 데이터를 올해의 원서 지원의 정확한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가 없죠. 표본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나 정보의 오도가 많다, 오해가 많고 왜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 대학씩 한번 깊이 있게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려대학교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 개 대학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제일 먼저 고려대학교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특례 자격 조건은 2021학년도 표준화되어지면서 모든 대학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은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고요. 전형의 방식을 보면 고려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3배수, 그 다음에 2단계 면접이 30%인데 1단계 배수가 3배수라는 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1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군다나 모집 인원이 1명인 학교가 가천대잖아요. 가천대는 1단계 배수가 10배수죠. 그러니까 1단계 배수가 크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생각할 때 1단계 배수가 크니까 내가 붙을 수도 있겠다, 원서를 쓰면 유리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 학생 입장. 대학의 입장에서는 1단계 배수를 크게 둠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원서 쓰게 만들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학생들이 면접을 통해서 선발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대학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 배수가 3배수다 라고 한다면 결국은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서류평가의 중요성은,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는 재배국민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가장 크다. 왜? 1단계 배수가 3배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단계 합격자 발표는 전년도에는 8월 5일날 1단계 합격자 발표였고요. 면접일은 그러고 난 다음에 8월 15일에 19일에 면접을 보니까 기간적으로 봤을 때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적정한 시간 정도가 된다. 물론 뭐 면접의 준비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끝도 없죠.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뭐 면접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냐라고 말하면 면접은 많이 하면 좋아요. 무조건 많이. 왜냐하면 면접이라는 것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완성도가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뭐 책을 한 권을 끝냈다라고 해서 책의 내용을 다 아는 게 아니죠. 책을 한 번을 끌고 2번, 3번, 4번 여러 번 반복했었을 때 이해의 깊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면접도 마찬가지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는데,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 개인적인 준비는 오랜 기간 하면 되고요. 학원에서 수업으로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 2주 정도의 시간이면 적정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면접은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한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재심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분석력이나 적용력이나 종합적 사고력, 면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준비 시간은 대략적으로 12분, 면접 시간은 약 6분 정도니까 재심원 기반의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재심원 기반의 면접들 중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 분석력이나 적용력이나 종합적 사고력, 면접 태도 등을 고려하게 되어질 때는 MMI 형식의 면접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활동 증빙서를 보면 최대 10개 항목까지 제출이 가능하고 A4 사이즈로 각 항목에
2개 정도씩 해서 총 20페이지 이내로 제출이 가능하고요.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취득한 것만 인정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이전 건 인정되지 않고, 두 번째는 개인이 작성한 포트폴리오 또는 보고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교회 수상, 교회 활동 등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한 명 선발이지만 2022학년도는 23명이 지원했고 2023년도에는 약 20명 정도 지원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비교적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만큼 좀 어려운 학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서류평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얘기하는 서류평가는 고등학교 성적, 활동 증빙 서류, 학업 성취도 및 학업의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일체 등 제출되어진 모든 서류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자, 재외국민 전형은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은 정성평가 전형이라고 해요. 정성평가. 그러니까 여러 개의 평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국 서류평가하고 1차 합격자를 걸러낸다라고 하는 게 정성평가이지만, 사실은 재외국민 전형은 정성평가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량평가와 다르지 않아요. 왜 정량평가와 다르지 않냐면 여러 나라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표준화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표준화 학력 지표라고 한다면 SAT 성적이나 IB 디플로마 성적이나 AP나 또는 ACT나 또는 공인어학 성적 같은 경우를 우리가 표준학력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SAT 점수가 몇 점이냐, IB 디플로마 파이널 점수가 몇 점이냐, 또는 AP를 몇 과목 이수했고 몇 점에서 만점이 나왔느냐, 이게 직접적인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SAT 성적이 없으면 의대 못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SAT 성적이 없다고 의대를 못 가진 않아요. 갈 수도 있죠. 하지만 SAT 성적이 있는 게 매우 유리하다. 매우 유리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외국민 전형은 정성평가, 종합적 평가이긴 하지만 재외국민 전형의 특성, 각국의 여러 나라의 여러 교육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국내 대학으로 입학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획일화되어진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매우 중요하겠죠. 비교평가를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게 표준학력 지표고, 그게 바로 IB 디플로마나 SAT나 ACT나 공인어학 성적 같은 경우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학력 지표의 중요성이 매우 크고, GPA 성적도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GPA 성적과 교과목의 이수, 또 이수 교과목에 대한 성적, 이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또 비교과 활동이라고 해서 수상 경력이나 봉사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의 다양성과 우수성도 중요하고, 또 학교의 프로파일,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은 GPA 성적이라 하더라도 실제 어떤 유형의 학교, 학업적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는 학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은 표준화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3년 특례 전형으로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 한의대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학들마다 전형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표준화 학력 지표는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면접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 대학들이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것을 2023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3월에 대부분 다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재외국민 전형은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외국민 전형의 기출문제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학교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던 연세대 같은 경우는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재외국민 전형의 기출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고려대학교는 나와 있지 않고, 고려대학교 수시 면접은 대부분 제시문 기반의 논술형 면접이다 보니까 우리가 참고하실 수가 없고요. 고려대학교 정시 문제, 고려대학교 정시 일반 전형 의과대학의 면접의 문제를 조금 더 참고하시면 우리가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의 형태를 이해하실 수 있겠다고 해서 고려대학교 2023년 정시 일반 전형 의과대학 면접 기출문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1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자, A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시골 농촌 마을에서 일하기 시작한 공중보건의사다.
원인불명의 피부질환이 유행하여 동네 이장님과 확인해보니 마을 뒤편에는 화학물질을 이용한 도금 공장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아무래도 공장 폐수가 우물물로 유입된 것으로 보여 A는 지역 보건소와 군청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별다른 행정 조치가 없고 피부질환이 계속 유행하였다. 지시물이 주어졌고요. 문항 1번 당신이 의사 A라면 이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가? 두 번째 문항 2 질문 1에서 취한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의사 A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문항 3번은 아무리 기다려도 관청의 응답이 없어서 결국 의사 A는 이장님과 둘이서 몰래 공장에서 나오는 하수구를 시멘트로 막아버렸다. 의사 A의 행동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히고 근거를 제시하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면접의 문항들을 보통 제시문 기반의 면접, 의학 딜레마, 그 다음에 MMI 면접의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면접이 2인 이상의 면접관이 한 명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분석력, 적용력,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MMI 면접의 평가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성 면접이라고 한다면 전공 소양에 대한 평가를 이루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대학교 이 정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면접 문항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접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학교가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이 형태가 대부분 다 MMI 형식의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고려대학교 문항 중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지성과 관련이 되어진 면접 문항이 출제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참고하실 수 있는 게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계열적합성에서 봤던 시험의 문항을 하나 정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서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대학으로는 중앙대학교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는 고려대보다 모집 인원은 많습니다. 2명. 자, 모집 인원이고요. 중앙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5배수. 그리고 면접에서 심층 면접이 된 지성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대학교는 면접의 중요성이 큰 학교죠.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1단계 배수가 5배수라는 점. 당연히 1단계 5배수니까 통과하는 학생의 숫자가 많아질 거고 두 번째는 의대 MMI 형식의 면접이나 인성 면접보다는 이 지성 면접이 학생들 간의 학력 차이, 지식의 수준의 차이를 크게 벌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성 면접이 면접의 비중, 실질 반영 비율이 매우 높은 면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는 8월 5일이고요.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은 8월 20일, 15일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2주 정도의 면접 기간이 있고요. 자, 면접에서는 전공 적합성과 기초 학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화학 또는 생명과학, 교과 통합형으로 출제한다. 단순 답변보다는 풀이의 과정을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점. 결국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이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점을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서류 심사는 제출 서류를 근거로 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쌓아온 학업 소양과 다양한 활동 경험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업 능력 입증 서류에는 A4 사이즈 단면 10매 이내이며 활동 내용은 서류별로 약 200자 정도까지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교사 추천서는 제출 불가하며 제출 시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중앙대학교는 경쟁률을 보시면 전년도에 16.50, 그러니까 결국은 고려대보다는 경쟁률이 낮죠. 2명 모집에 16.50 정도고 1단계의 배수를 5배수 정도라고 생각하면 1단계의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약 3대1 정도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학력지표의 우수성, 표준학력지표의 우수성이 조금 떨어진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경쟁률과 1단계 배수를 고려하시고 중앙대에 지원하시고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면접으로 승부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률은 대략적으로 16대1, 18대1 정도의 경쟁률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중앙대학교 면접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2023 재외국민 전형 면접 구술고사의 약부 시험 문항이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문항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져 있는지 A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내용을 보니까 동화작용은 작은 분자를 연결하여 큰 분자를 합성하는 과정이다. 대표적인 예가 작은 분자인 이산화탄소와 물로 큰 분자인 포도당을 합성하는 광합성이다. 이화작용은 동화작용과 반대로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은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이다. 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나에서는 화학식과 기호를 이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낸 식을 화학 반응이라고 한다. 화학 반응으로부터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으며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를 이용하여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양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험의 과정들이 나오죠. 이를 통해서 이제 문항이 어떻게 나와져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문제 1번에서는 재심은 가와 재심은 나에 근거하여 유리병 A의 식물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 문제의 출제는 통합과학, 생명과학 1과 화학 1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출제 범위를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학 2나 화학 2에 대한 출제 범위가 아니라 통합과학,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에서 출제 범위를 삼고 있고 특히 2023학년도에서 참고 있는 내용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인 광합성과 세포 호흡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광합성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고 이를 통해서 충분히 이러한 양적 관계에 대한 내용을 도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식들을 평가하는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NMI 면접도 어렵죠. 어렵지만 이렇게 중앙대학교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지성면접, 생명과학원, 화학원, 그 다음에 공통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이런 면접의 유형도 난이도가 꽤나 높다.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는 어렵다. 나만 어렵다? 다른 학생도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매우 큰 학교예요. 한 명을 뽑고 그 다음에 20명이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절대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중앙대학교는 선발 인원이 더 많고 경쟁률이 낮으며 1단계 배수가 5배수라는 점, 그 다음에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있어서는 표준학력 지표가 조금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고려대학교보다 중앙대학교가 훨씬 더 공략하기에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천대학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 배수가 10배수예요. 자, 서류평가 100%의 2단계 면접이 50%인데 이렇게 배수가 크면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좀 성적이 좀 안 좋으니까 1단계 배수가 크면 1단계 일단 통과하고 면접으로 승부를 봐야 되겠다. 유리하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전형들은 학생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안 되고 결국 대학에서 유리하죠. 대학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1단계 배수가 크니까 적극적으로 많은 학생들의 원서 지원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은 대학에서 원하는 우수한 학생 한 명을 뽑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배수가 크면 물론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또 면접을 봐야 되고 이런 과정은 복잡하긴 하지만 조금 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대학의 일종의 보유주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원자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고사장의 확인은 7월 22일이고요. 면접 고사는 7월 26일에서 27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사장 확인과 면접 고사일까지의 기간이 불과 5일, 7일 정도밖에 시간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의 준비 시간을 거의 주지 않는 거죠. 면접의 준비 시간을. 자, 면접의 내용은 전체 답변 내용을 정성적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 다음에 일반 면접이며 면접 시간은 대략적으로 20분 정도의 내외로 삼는다. 라고 본다면 첫 번째는 2개의 방에서 면접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나는 제출 서류에 기반 면접, 두 번째는 재심원 기반의 면접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되고 서류평가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인성, 계열 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요. 증빙 서류 목록에서는 10매 이내 정도까지 증빙 서류가 가능하고 증빙 서류 이름 또는 내용에 대한 글자 수 제한은 없어요. 쓸 수는 있으나 대부분 글자 수가 한 칸 내에서 쓰다 보니까 30자에서 한 50자 정도로 간략하게 쓰는 거 중요한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소개서가 페이지가 되어짐에 따라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 보시는 것처럼 증빙자료 목록표의 작성이 매우 중요하고 이때 증빙 목록의 배열의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증빙 내용을 어떻게 기재하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글을 길게 쓰는 것도 힘들지만 함축적으로 쓰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매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 또는 이런 증빙 목록표를 작성하는 것이 결국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고 작성하시게 되어질 때 잘 작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천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명 모집에 26명, 한 명 모집에 31명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뭐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학교, 고려대 뭐 이런 학교 너무 높은 대학이니까 쉽게 접근을 못하다가 가천대학교는 대학이 조금 낮죠. 일반적으로 볼 때. 또 가천대학교는 서울 경기권에 있다 보니까 의과대학이 선호도도 높고 원서 지원의 지점적으로 봤었을 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는 지점에 해당되다 보니까 결국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리는 거예요. 이처럼 1단계 배수 크고 경쟁률 높으면 누가 유리해? 학생에게 유리해? 대학에 유리해. 사실 대학에 유리한 전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형들은 사실상 그렇게 학생들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학교 고려대, 중앙대학교, 가천대 중에서 어디가 제일 어렵냐? 이라고 물어보면 가천대가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쉬운 학교는 어디냐? 가장 좋은 학교가 어디냐? 그러면 중앙대학교죠. 물론 학생이 가지고 있는 표준학력 지표에 대한 우수성, 활동의 다양성, 활동의 우수성에 따라서 세 개의 대학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천대가 좀 낮으니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3년 특례 전형 의예과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가천대학교 세 개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또 세 개 대학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이퍼리뷰 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